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주요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문제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주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워낙 넓었죠.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또 보지 않고 이제 항상성, 방어, 혈액형부터 유전 전체까지 또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험 범위 이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피로도가 높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유전 부분이 워낙 또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또 어려운 것들까지 또 풀려고 하다 보면 또 중간중간에 또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점수대는 많이 높지 않았고요. 평균은 또 많이 낮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80점대 후반 1등급인 걸로 보이는 걸로 봐서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있는 생태계 파트가 시험 범위에 아예 포함이 되지 않고 수행평가로 처리를 하는 특징을 또 보였어요. 이게 이제 2023년도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 2022년도도 또 이런 모습이 조금은 보였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다른 과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나 보이고요. 객관식 20문항의 논술형은 4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성이 5문제, 그리고 방어작용이 5문제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유전 문제로 채워진 시험이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은 좀 보시면 이제 보통은 이 내신 분석 리포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올해 친구들보다는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이 지금 2년째 있었으니까 다음에 준비하는 친구들도 우리 학교가 또 이런 부분이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 문항 분석도 이제 시험지를 좀 출력을 해서 구해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성 부분은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제 객관식 4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1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나올 만한 부분이 딱딱 정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1번 문항에서도 좀 자세하게 나왔죠. 신경하고 호르몬 비교하는 것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항에서 이제 TSH라 티록신을 가지고 체온 조절하는 문제, 그리고 3번의 혈당량 조절 문제, 4번의 체온 조절 문제, 그리고 서술형 1번, 논술형 1번에서 ADH와 수분량 문제. 그러니까 항상성에서 딱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들이 당연히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체와 방어작용 혈액형 부분도 이제 5번의 방어, 그리고 6번에는 병원체, 그리고 7번의 혈액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또 7번 혈액형 문제가 또 제시문이 길어요. 그리고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문제들, 응집원, 응집소와 혈액형 관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뒤에 유전 문제도 또 이제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은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 8번의 방어작용 문제가 또 나오고 논술형 2번에서는 최근에 고3 학평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검사 키트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물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검사 키트 문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검사 키트 문제는 생각보다 기출된 적이 많이 없습니다. 내신에서는. 그래서 고3 수능 학평에서도 많이 출제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량이 좀 적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유전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친구들은 또 논술형 2번 문항도 생각보다 까다로웠을 걸로 보여요. 유전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좀 짧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유전에 대한 체감 난이도는 많이 높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비분리, 19번에서 비분리, 돌연변이 중에 비분리 문항이 한 문항 출제됐고 나머지는 다 일반 유전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20번 문항이죠. 다인자 유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다인자 유전이 또 연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인자가 보통은 풀이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기초적인 독립 문제, 즉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문제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신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이게 또 연관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 문제 안에서 연관이라는 것도 찾아야 됐기 때문에 학생들의 오답률이 많이 높았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유전 주역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3 때 생명을 선택하는,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담들을 가질 걸로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넓은 범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과목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뺏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많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하지만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이제 유전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미리미리 공부를 좀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시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